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CEO 북 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마켓컬리 인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보라색의 배송 차량과 잠옷 차림의 전재현 씨의 광고 기억하시죠? 그 마켓컬리 2015년 5월 21일 첫 서비스를 시작해 그 해에만 5만 명의 회원과 29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고 이후 4년 만인 2019년에 389만 명의 회원과 4,289억 원의 매출이라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150배의 성장, 여기에 숨겨진 마켓컬리의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 콕 집어 핵심, 자신이 정의한 고객에 기업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지가 더 명확해진다. 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객 가치를 향한 집념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파트로 요약했는데요. 먼저 마켓컬리는 기본적으로 식품 유통회사다. 두 번째, 고객은 물건이 아닌 가치를 사러 온다. 세 번째, 고객의 한마디에 경영의 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마켓컬리는 기본적으로 식품 유통회사다. 전혀 트렌디하지 않은 전통적인 업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컬리가 트렌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이템 자체가 트렌디하다기보다는 그 운영 방식이나 고객 가치 창출의 디테일에서 고객 트렌드를 잘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마켓컬리는 5년 전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신선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로 출발한 스타트업이다. 차가 막히지 않는 심야 시간을 이용하면 배송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개념이 아니었다.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을 탄생시킨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고객이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 단지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기 편한 시간에 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서비스였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듯 서비스의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처럼 마켓컬리의 핵심 화두는 출발부터 고객이었다. 어떻게 고객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업의 정의부터 시작해 위기 관리에 이르기까지 마켓컬리의 모든 경영을 관통하는 주제다. 자, 두 번째, 고객은 물건이 아닌 가치를 사러 온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마켓컬리의 큐레이션은 상품을 선택하고 고르는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정장애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큐레이션과 같이 고객 가치의 특화를 위해서는 고객을 정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된다. 이를 타겟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마켓컬리의 핵심 타깃은 누구일까? 그들이 집중한 고객은 좋은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이다. 가족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식재료의 질을 중시하는 주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편안하게 받아보길 원하는 맞벌이 부부, 그리고 자신을 위한 소비의 가치를 두는 1인 혹은 2인 가구 등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현명하면서도 위험한 선택이다. 마켓컬리가 펼치는 고객 지향적 정책들은 모두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기존의 대형마트 고객들을 타깃으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당시만 해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프리미엄은 오프라인에서 가성비는 온라인에서 라는 고정관념이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켓컬리의 새로운 타겟팅 전략은 하나의 모험이자 역발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이 정의한 고객에게 기업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지가 더 명확해진다. 어떻게 품질 검증을 보장할지, 어떤 이미지와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좋을지처럼 고객의 니즈와 편의에 맞게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파트, 고객의 한마디에 경영의 답이 숨어 있다.
고객 가치를 극대화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작업은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고객 불만을 VOC, Voice of Customer라고 하는데 이는 곧 고객의 목소리라는 뜻이다. 김슬아 대표와의 대담에서 본인이 마켓컬리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김 대표는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과 같은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는 저는 VOC를 읽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VOC에는 날선 불만과 읽기 힘든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대표가 직접 그것도 전부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지 VOC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시하고 고민하는 것이 본인의 일이라고 정의했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은 전혀 아닙니다. 김난도 교수의 작은 맺은 말.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명으로 생산물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즉 시장의 주도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시대가 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대 시장에서 고객 지향성은 있으면 좋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 조건이 됐다. 앞서 말했듯이 고객 지향성을 표방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 문제는 실천이다. 비용 절감을 위해 오랜 관행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한 탓에 고객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고객 지향성이란 그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숨은 니즈를 얼마나 빨리 정확히 읽어내고 다양한 제약을 극복해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가느냐의 문제이다. 끝으로 저는 이 고객 가치를 향한 집념 파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왔던 내용은요. 문제 혹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 해보는 것. 즉 검증되어야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크게 와닿더라고요. 물론 CEO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내용이긴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12년째 트렌드 코리아를 발간하고 또 시리즈로 유명하신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마켓컬리 인사이트. 김난도 교수는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의 관심사는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것인가를 넘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까라는 문제로 모아진다. 포스트 코로나, 그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 알아야 할 인사이트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바로 마켓컬리의 답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2부에서는 공급사와의 지속가능한 협력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을 통해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CEO 북인사이트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